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는 독립협회부터 볼게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배경이 어떠냐면 아간타천 중이에요. 아간타천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을 봤죠. 아간타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입니다. 파천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거처를 옮긴다라는 얘기고요.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종은 왜 자기네 나라에서 왕이 자기네 나라에 궁전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냐? 그건 알다시피 을미사변 때문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민비가 죽임을 당했고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고종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요, 아간타천이라는 게 왕이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 궁전이 불안하다고 러시아 대사관, 공사관은 지금의 대사관이죠. 일로 옮겼기 때문에 주인이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주인이 집을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집주인이 없어. 그러면 도둑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로의 기회지. 주인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든지 가져갈 수 있는 도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간타천과 세트로 함께 묶어서 우리가 외우는 게 바로 뭐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이건 세트예요. 주인이 집을 비우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강은 약탈자들, 도둑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권, 이득이 되는 권리를 침탈, 가져가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간타천과 열강의 이권 침탈은 한 세트라고 얘가 설명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지금 고종의 경복궁이 없고 러시아 공사관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다?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은 알다시피 갑신정변 때의 주도적 인물이었고 갑신정변 실패했을 때 미국으로 망명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고종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제필, 서. 미국에 가 있었던 사람을. 그러면 미국의 서재필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체험했겠지. 그러면 고종이 서재필을 불러들여서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서재필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사고 그때 줬던 돈이 한 3,000원 합니다. 3,000원. 3,000원에서 한 1,000 얼마를 가지고 집을 사고 나머지로 신문사를 차리고 만든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서재필과 독립협회는 고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고종이 준 돈을 가지고 신문 만들고 협회 만들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인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해가 될 겁니다. 고종과 뗄 수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우리 교과서도 정부의 지원.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고종이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번 쓰세요.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게 뭐야?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입니까? 신문 창간이 먼저예요. 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단체인 독립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아간타천 중입니다. 지금. 아직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있을 때 일. 우리 아간타천이 지난번 시험 봤지만 연도를 기억하면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연도를 기억하면서 연도를 꼭 외워야 되냐고 묻는데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안 외우면 헷갈려요.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1896년이고요. 이렇게 고종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그래서 설립 초기에 관료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왜 관료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정부가 지원했어요. 정부가 지원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 당연히 독립협회에 가입돼 있겠죠. 관료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독립문을 만든다는 이 독립문을 세우는데 기금을 내면 돈만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나중엔 점차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늘어났다. 그 결과 독립협회는 국민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폐지된 게 언제입니까? 1894년이죠. 우리 1894년에 뭐 있었어요? 갑오기억 했잖아요. 갑오기억으로 우리나라의 법적인 뭐가 폐지됩니까? 신분제가 폐지되지만 한번 봐봐요. 94년에 신분제 폐지되고 96년에 독립협회 나왔다고 해서 2년 만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어제까지는 막 우리 집 노비였는데 우리 집 노비가 나한테 아가씨한테 막 반말하면 2년 지났다고 다 인정될까요? 그건 아니야.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신분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독립협회의 가장 큰 의의는 사람들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의식, 평등의식 이런 거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다음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요?
국민들 계몽이 앞장섰다. 계몽이 뭡니까? 계몽의 뜻이 깨우치는 거야.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신분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게 바로 이 독립협회입니다. 볼게요. 독립협회는 자주국권과 국가의 권리는 자주국권을 강조하는 건 당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는 아직 아니었지만 너무나 외국의 간섭을 많이 받잖아. 생각해봐요. 일본의 깡패들이 한 나라의 왕비를 마음대로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권이 자주라는 표현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자주국권 내세우고 나라가 강해야지 그런 일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궁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그런 어떤 굴욕적인 사건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국권,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신문도 발행했지만 모두 만드니까 잡지도 만들어요. 기관지라는 건 그 협회를 상징하는 잡지를 말해요. 어떤 잡지 만들었습니까? 대조선 독립협회. 여기 보세요. 대조선 독립협회.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사진을 딱 보고 여러분이 뭐와 연관시키면 돼요. 이 사진 나오면 뭐와 관련된 거구나.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사진들은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영어로 초선. 이때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왔어요. 초선. 그다음에 한문으로 대조선 독립협회 회부라고 써있고 그러면 영어, 한문, 한글, 오케이? 독립협회는요. 독립신문도 이렇게 영어, 한문, 한글 다 섞어서 썼어요. 일단 여러분 이게 뭐와 관련있다 이 사진 나오면 독립협회와 관련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잡지를 간행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면 토론의 주제는 뭐였냐? 새로운 여기서 말하는 신교육은 뭐겠어요? 서양식 교육이겠죠. 산업개발, 미신이라는 게 우리 미신이라는 말을 씁니까 가끔?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다 보니까 어머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 이거 뭔가 불안한 징조인데? 그래서 외출을 안 하는 거야. 너 왜 학교 안 가니? 저 아침에 옷을 입다가 단추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학교를 안 와? 단추가 떨어지면 그거는 나쁜 일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안 가요. 이런 거죠. 이런 미션 타파 등 사람들, 국민들을 이런 어떤 것들로부터 깨우치는 걸 우리는 계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몽적 성격을 띠거나 또 뭐 있어? 열강의 입권의 뜻.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끼쳤던 나라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러시아겠지. 왜? 왕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 엄청난 입김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른 나머지 국가들 러시아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되는 권한, 돈 되는 권리들을 마구마구 가져갔단 말이야. 특히 러시아.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그 다음에 교육표제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의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왕의 존재를 무시할까요? 인정할까요? 여기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인정하지. 있지만 독립협회는 고종이 준 돈으로 만든 거야. 고종.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도 설립하지만 왕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럼 선생님, 의회를 설립하는데 왕의 존재도 인정하면 우리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쓰세요. 그게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군주의 뜻이 뭐야? 군주의 뜻은 왕이야.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왕은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정치하는 게 입헌군주제예요. 그럼 헌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요. 헌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독립회가 주장하는 건 뭐야? 입헌군주제 이전의 조선은 그냥 왕정이었어. 왕정이라는 정치 형태는 그냥 왕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헌법을 만들어 놓고 왕도 있는 하지만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스타일을 만들자. 그러면 헌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의회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의회를 지금 설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민권은요. 국민들의 권리를 높이겠다. 신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독립협회가 단지 이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론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분제 폐지된 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반이 있고 찬민이 있고 평민의 개념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즉 내 옆에 양반도 앉아있고 나는 막 노비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능한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토론에는 수백 명의 방청인이 몰려들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어 민중을 계몽하고 정치의식을 높인 효과를 거뒀다. 그 결과 독립회는 점차 임원이나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관리나 지식인 중심이었지만 점차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뭐에 갔다? 발전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독립협회가 개최했던 토론회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 이름을 우리는 만민공동회라고 부를 겁니다. 공개집회예요, 공개집회. 만민공동회를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라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써주세요. 선생님 방금 말했죠? 만민공동회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민중집회다. 민중집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종이 환공하고 그랬지. 그러면 고종이 언제 들어오냐면 1896년에 아간 파천했다가 1년 만에 돌아와요. 고종이 환공하는데 궁으로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안 와요. 어디로 와요? 경운궁으로 와요.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선생님 왜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줘요? 여기 봐요. 얘가 경복궁이잖아. 원래 고종이 경복궁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경복궁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일본 대사관이 있었어. 근데 일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 거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잖아, 그치? 근데 다시 경복궁을 오고 싶겠니? 안 오고 싶겠지. 근데 러시아 공사관 옆에 있는 궁전이 바로 경운궁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온 겁니다. 일로 안 가고. 지금은 덕수궁에 가면 옆에서 있는 러시아 공사관, 지금은 없어요. 자리 옮기는데 옛날에는 이 러시아 공사관과 덕수궁 사이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었다라는 썰까지 있을 정도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온 어쨌든 돌아왔죠. 고종이 1년 만에 항공했어요. 돌아와서 뭘 했냐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바꿔요. 뭐로? 조선이 아니야 이제부터. 뭔데? 대한제국. 그래서 1897년에 1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고종의 황공 돌아오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수립 선포한 이후에도 그럼 고종이 돌아왔으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멈췄느냐? 그게 아니야. 여전히 열강의 이권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어느 나라? 특히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군사교관이나 재정고문들을 파견했고 말이 고문이지. 원래 고문의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는 모르는 걸 알려주겠다. 도움을 주겠다고 보내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섭하는 겁니다. 조선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재정군사 인사권을 재정 부분 군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러시아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행사하여 자주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리고 누구한테 올리는 거? 당연히 왕한테 올리는 거죠. 올리고 본격적인 정찰도 나왔다. 그리하여 최초에 나오네요. 근대적 민중집회 나오네요. 근대적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내전 그 만민공동회에서 이 집회에서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야? 러시아의 내부 정치 간섭을 그만둬라. 러시아는 내전 간섭을 그만둬라. 하나 더. 러시아는 우리한테 돈 되는 권리 요구하는 걸 그만둬라. 그걸 규탄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규탄했다. 자, 다음.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를 구별하셔야 돼요. 만민공동회는 그냥 민중들이 모인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관민공동회는요. 앞에 뭐가 붙어요? 관이 붙죠? 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 이건 정부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러면 관민공동회면 정부 관리들과 일반 민중이 같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관민공동회 보시면 국민의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지자 독립협회는 내정개혁에 관심을 돌려 자유민권운동을 만민공동회에서는 주로 뭘 했다고? 하나만 기억하면 만민공동회에서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주 국권 우리들의 국가의 권리를 지키겠다.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했다면 관민공동에서는 뭘 강조해? 자유, 민권, 국민들의 권리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정리하세요. 정부의 법률과 재판에 의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국민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신체의 자유, 재산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묶어봐요. 그러면 이게 다 뭐에 된 겁니까? 이 자유 민권 운동과 관련된 거죠. 이런 걸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요구했던 뜻입니다. 관민공동회에서. 또한 독립협회는요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었는데 이런 지부들을 중심으로 민권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독립협회는 개혁 지향적인 정부 대신, 즉 정부 대신 관리를 말해 관리들과 학생, 시민이 함께 한 뭘 만듭니까? 1898년에 관민공동회가 나오죠. 관민공동회 1898년이에요. 그 얘기 한번 보세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게 96년인데 관민공동회가 열리는 건 98년입니다. 그죠? 요때 하나 더 써놔서 여기다가 관민공동회가 열리죠? 98년에 관민공동회 98년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정부 관리와 국민들이 협력해서 함께 나라를 운영하자는 원칙이 중요해요. 뭐가 나옵니까 이때? 관민공동회 때 뭐가 발표된다? 헌의 6조가 결의된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야 될 문서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헌의 6조가 되는 겁니다. 헌의 6조.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 헌의 6조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결의한 게 아니라 누가? 고종이 제가를 했어요. 그러면 고종도 헌의 6조에 뭐 했다는 얘기야? 동의했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게 헌의 6조인데 헌의 6조를 모두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오케이 여기 형광펜 출시됩니다. 중추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추원 이게 뭔데? 이게 의회야. 의회. 우리나라에 의회 없었죠. 조선왕조에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게 뭐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한댔잖아. 입헌군주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의회 설립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게 중초원이야. 그럼 헌의 6조에서 뭐라고 말해? 외국과의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 즉 신하와 누가 함께, 신하, 해당 부처의 대신이라는 건 지금 치면 장관들입니다. 외국과의 조약은 외교부 장관이겠죠. 외교부 장관 플러스 누가? 중초원 의장이면 의회 의장, 지금을 치면 국회의장이 함께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의회를 뽑아야겠지. 그러니까 헌의 6조에서 여기에 고종이 사인했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해. 고종도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입헌군주제에 찬성했던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걸 만들었는데 아니 이런 걸 발표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하자는 얘기야? 의회를 설립하자는 뜻이야. 근데 여기 봐. 1898년에 관민공동회하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발표했는데 어때? 같은 해 뭐 됩니까? 독립협회 해산되죠. 그럼 연도만 보더라도 선생님이 그러면 독립협회는 중초원을 만들자고 해놓고 만들지 못하고 해산됐나요? 네. 주장은 했지만 실현에 옮기지는 못하고 해산됩니다. 98년에 관민공동회 헌의 6조도 나오지만 몇 달 뒤에 해산돼.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대정의 일원화라는 게 나오는데 대정이라는 게 나라 살림살이 아닙니까? 근데 나라 살림살이를 그 전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부서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2중으로 나가고 3중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독립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나라 살림살이는 탁지부라는 부서에서 전담하자는 얘기는 뭐야? 재정을 하나의 부서로 통일시키자는 뜻입니다. 재정의 일원화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정을 하나의 부서로 통일시키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되게 현대적인 말이 나와요. 피고가 뭡니까?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피고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자. 와우. 굉장히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런 거 자유민권에 들어가겠죠. 그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2번입니다. 춘추한 의회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실현에 못 옮기고 어떻게 됩니까? 해산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이 나와 사진이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의 모습이다. 여기 만민공동회가 열리면 밥장사는 장국밥을 수백 그릇 갖고 왔고 국밥
어떤 부자는 집 한 돈 500원을 모두 기부했으며 거지조차 기부금을 내놓는 등 참여자 사이에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때 나무꾼들이 기부한 장작을 태워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이 산처럼 모여 밤을 지새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장작 집회라고도 불렸다. 이런 난민공동회를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불꽃 촛불 집회 같은 거 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1880년 6월 민주항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했죠.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합니다. 헌의육조는 이렇게 헌의육조를 고종이 사인까지 받아서 발표했는데 기득권이 뭐야?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권력을 지키려는 어려운 표현 쓰고 있어요. 수구 세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수구 세력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보자는요, 보수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지킬 보자에 지킬 수야. 뭘 지켜? 내 권력. 그럼 여기 보세요. 내 권력을 지키려면 변하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가야지 내 걸 지키지. 그러면 즉 수구 세력은 입헌군주제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입헌군주제는 변하거든? 변하면 내 권력을 뺏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입헌군주제로 가면 안 돼. 이런 수구 세력이 끝까지 뭐합니까? 방해하지. 왜? 헌의육조가 그대로 실행되면 자기들은 권력을 잃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방해해서 결국 이들이 고종과 종료협회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 고종의 마음이 바뀝니다. 고종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이간질 시켰냐면요. 이간질의 내용은요. 굉장히 쉬워. 이 보수 세력이 고종한테 저렇게 고자질한 거야. 폐하, 정말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추진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폐하. 저들이 원하는 건 왕이 없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고종이 왜 마음이 여기 수구 세력의 방해는 이렇게 여기 독립협회가 뭘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합니다. 선생님, 공화정이 뭐예요? 공화정은요, 왕이 없어요.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를 보세요, 현재. 현재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나라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제1조 1항이거든요. 그러면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고종과 같은 왕조를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고종이 이걸 찬성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고종은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독립을 믿었어야 되는데 고종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씨 진짜? 저것들이 진짜 겉으로는 입헌군주제 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공화정 추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시왕조는 없어지는데?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종의 마음이 변하면서 실현이 좌절되었다. 그렇지만 독립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상을 벌인 끝에 새로운 여기까지 갔네요. 중추원 관제 제도를 반포했다. 반포만 합니다. 반포만 해요. 시장이 뭐네요. 일단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어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요. 중추원은 관선 25명, 관선은 정부가 추천한 사람 의원 25명, 민선, 국민들이 뽑은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이야, 의원. 중추원은 아까 말씀 내가 의회랬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랑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심사는 결정을 해놨다. 그 결과 중추원이 우리나라 나오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통해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했다요, 아직까지. 그러나 수구 세력은 나오죠. 독립협회가 다시 한번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하며 공화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없는 겁니다. 고종을 부추겼다. 결국 고종은 이 모함에 넘어가 보부상들, 선생님 보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부상이 누군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장사꾼들 있잖아요. 보따리 장사,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해산하는 게 12월입니다. 아까 관민공동회가
18년 10월이었잖아요. 12월에 해산하고요. 이후 중추원의 의결 기능도 없어졌다. 즉 의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정도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독립협회한테 해산하라고 하긴 했어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근데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고종이 갑자기 해산하라 한다고 갑자기 네 하고 집에 안 가지. 왜? 지금까지 일어났던 게 얼마인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좀만 더 가면 우리나라를 좀 더 다수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해산 못하겠다. 독립협회에서 간부들 말고 회원들, 일반 회원들이 우리는 해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얘네들을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되게 애매한 거였어요. 화폐를.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 자 보부상들로 구성된 황국협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냥 만든 거야.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얘네가 출동을 해. 그런 다음에 일부러 막 시비를 걸어. 시비를. 일부러. 왜? 독립협회 회원들이 시비를 걸어서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막 일부러. 막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참지 못한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 뭔가 반응을 보이면 둘이 이게 한국협회 회원들과 시비가 붙어서 폭력 사태가 났어. 이때 경찰이 출동해. 그럼 그림 참 보기 좋다? 뭐라고? 야, 너네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해산해. 이러는 겁니다. 얘네는 원래 이것 때문에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해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방법인지? 정말 이간질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지. 얘네 근데 겉으로 보면 어때? 굉장히 공평해 보이죠? 얘네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했으니 둘 다 해산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협회는 98년 12월에 해산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목이 개혁은 좌절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의회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의의와 한계 보시면요. 독립협회는 갑신정변, 자, 선생님 시험 봤으면 알다시피 굉장히 재밌어요. 갑신정변이 84년이고요. 정확히 10년 뒤에 가부기역 1894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갑신정변과 가부기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국민들을 깨우치게 했죠. 국민 계몽을 했고요. 또한 국정 전반에 근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자주국권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게 노력했으며 입헌 군주제 실시와 그렇죠. 세트로 묶어서 의회 설립 등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국정개혁을 진행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외세 배척 운동은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만 묶어봐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의죠. 독립협회의 의. 그러나부터 문장이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는 독립협회의 한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한계점. 그러나 외국 세력을 배척했지만 모든 외국 세력이 아니라 주로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나머지 열강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역점을 둔 나머지 결국 그런 나머지 뭐래? 열강, 즉 그들은 열강을 말하죠.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동학이나 의병에 대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독립협회는요. 동학농민운동이나 의병운동의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왜? 자기네 나라 지금 의병이나 동학도 똑같이 뭘 주장했냐면 외국 세력, 외세 배척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 지식인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지식인들이 만든 단체의 어떤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가진다. 잊지 마세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드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료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주국권을 주장한 아까 구국운동 탕소문 왕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무엇이며 주쳐요. 자립이며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정치와 법률을 온 나라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우리 폐하에게 부여해준 하나의 큰 권한이다. 분명히 이렇게 폐하를 잘 대우하고 있는데 얘네가 또 공화정 추구했다고 말하면 왜 그걸 또 믿냐 말입니다. 그죠?
독립협회 토론회 주제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건 마치고요. 이어서 대한제국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고종이 아간파천 1년 만에 돌아와서 한궁을 하죠? 한궁을 하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꿉니다. 왕국이 아니고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고종을 왕으로 칭하지 않고 황제로 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고 고종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요. 그 대한제국의 호가 뭐냐면 광무입니다. 광무. 연호가 광무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연호를 따서 하는 개혁, 광무, 개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번 기말고사에 개혁 두 개를 처음 봤잖아요. 가부개혁과 을미개혁.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세 번째 광무개혁.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의 개혁이 세 번 있는데요. 광무개혁이 이제 2학기 때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사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별표해 주세요. 이 사진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별표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 이 사진이 뭔데요?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황궁우와 언제 어디 있는 거 왼쪽 이게 황궁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환구단 여기 단입니다. 단. 자 그러면 이게 뭔데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볼게요. 밑에 해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환구단 오른쪽에 이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 환구단. 그 다음에 황궁우는 천재신명 뭐 일종의 신이죠. 천재신명의 위패를 모시는 뭐다? 사당이다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기니까. 즉 일제강점기라는 얘기는 1910년 이후 일제는 환구단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지었다. 현대는 조선호텔입니다. 조선호텔. 가봤어요? 조선호텔 근처? 시청 있는데요. 광화문 쪽에 있어요. 그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나오면 여러분 뭐와 연결시키면 됩니까?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죠. 이 사진 나오면 뭐라고?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쓰라고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항공모냐고 항구나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이제 가볼게요. 옷이 바뀌었지요? 왜? 나라 이름이 바뀌었잖아. 조선에서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 우리 고종 단발령 내려서 머리 이미 깎아주죠? 서양식 황제복을 입은 이제 고종 황제가 되는 겁니다.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고종은 주쳐요. 1년 만에 돌아옵니다.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강에서 아까 말했듯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관리와 대야의 전직 관리들은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는 추측입니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죠.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는 동양적인 관념을 내세우며 뭐 하랍니까? 칭제건원 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칭제건원 뭐야? 황제를 칭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황제를 칭해라. 그리고 원년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칭제건원을 건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왜 실추가 돼? 고종이 아간폐천한 자체가 실추예요. 떨어진 겁니다. 나라의 뭐가? 이름이. 고종은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이제 나오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선포했으며 자 광무는 뭐라고요? 대한제국의 연호입니다. 연호.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97년이죠. 96년이 아간파천, 97년이 대한제국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무렵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 충돌을 다지하기로 합의하고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어 외세의 간섭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거 중요한 배경이에요. 두 나라가 힘이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러시아가 강했든 일본이 강했든 두 나라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 우리나라한테 바로 압력을 가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견제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간섭을 더했다는 뜻입니다. 나왔잖아요. 간섭이 약해졌다. 이런 배경에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계속 가볼까? 자, 고종은 초기에는 아직 이때는 독립이 있어요. 98년에 해산되기 때문에 지금 97년입니다. 초기에 독립협회의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점차 독립협회가 황제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고, 왜? 독립회가 추구하는 건 입헌군 주제거든? 입헌군 주제는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국민이 먼저거든.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점차